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5장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기초서 45페이지 있죠? 자, 거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4장 얘기들 막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5장보다는 좀 이따 배우는 6장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초반부터 너무 막 몇 문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5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중개계약이라는 거 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바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제목 있죠. 이걸 여러분이 먼저 첫 바퀴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다 까먹어도 돼. 대신에 끝나고 나서 제가 중개계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이 얘기는 하고 집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초답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중개계약은 원래 명칭이 여러분들 중개의뢰계약이라는 게 원래 명칭이에요. 자,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원래 명칭이 뭐라고요? 그래요. 이런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히면 나중에 심화반 가면 이제 여러분들 막 성적이 올라가. 자,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에 중개 의뢰라는 말하고 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중개 의뢰 계약. 근데 이제 이 말이 입법화될 때, 조문으로 입법화될 때는 요 의뢰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빠져갖고 이게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개 계약이 뭔지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자, 편안하게.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면 지쳐요. 예, 그럼 3월 되면 뻗어버리니까 자, 편안하게 보시면서 제가 여쭤보는 거 위주로 개념 잡아보세요. 자,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그 중개업을 하고 계시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에듀윌 학원에 오기 전에 충분히 이사도 다녀보고 사회 경험들은 많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강남이니까 집을 좀 비싸게 합시다. 자, 그럼 한 10억 정도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A가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옵니다. 자, 그럼 찾아와 갖고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를 의뢰해요, 중개를 의뢰 안 해요? 의뢰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첫 바퀴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질문 이런 건 안 할게요. 네, 하고 나중에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세 바퀴 정도 돌고 나면 네 바퀴째나 이럴 땐 제가 좀 깊이 있게 딱 물어볼게요. 이제 공부를 하고 다니시는지. 근데 초반에는 그냥 편하게 자,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10억에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를 의뢰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개공인은 A에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딴 데 가라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봐봐.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손뼉이 마주쳐야지 계약이 되지. 한 사람은 팔겠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안 사겠대. 그럼 계약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면 손뼉이 마주쳤잖아요. 그럼 의사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기초답게 차근차근 연결해 보면 중개 의뢰라는 말하고 계약이란 말을 합성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의뢰계약이야. 의뢰자를 빼고 나면은 이게 바로 중개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 딱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중개계약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렵게 표현할 거 없어.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3월 정도 돼가지고 학원 한 6개월 정도 다니잖아요. 그럼 레벨 올려드려야죠. 자,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A가 C에게 집 좀 팔아주세요 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여기 있는 C가 A에게 알겠습니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분류식 계약의 일종이 중개계약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심화 때는. 그럼 이제 학원에 처음 온 사람은 청약이 뭐야? 청약 통장 얘기하나? 그러고서 이제 못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법률 용어를 하나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수업을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바로 중개계약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중개계약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중개계약은 두 명 간에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세 명, 삼자 간에 성립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 방지 차원에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두부 작성할까요? 세부 작성할까요? 두부. 근데 이게 두부라고 말하자마자 이상하다. 나 그동안 이사 다닐 때 계약서 3통 썼는데 하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거래계약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있는 매자 개공이가 드디어 매수인을 발견했어. 그래서 B라는 매수인을 발견을 딱 해갖고 매수인이 이 집을 사겠대. 그러면 A, B, C 세 사람이 모여야 안 모여요?
모이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매수인님 어떻게 계약금 갖고 오셨죠?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매도인님은 도장 다 갖고 오셨죠? 매수인님도요. 오케이 앉아 계십시오. 커피 마시고 계십시오. 제가 계약서 뽑아 갖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준비해와. 이렇게 쓰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래계약이라 할 때 이 거래라는 것은 거래 내용이 매매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거래 내용이 임대차라 그러면 임대차를 작성하는 거고, 거래 내용이 교환이라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퉁 쳐갖고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자 거래계약의 내용은 무슨 계약서? 매매계약서. 그러면 이 지금 노란색을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몇 명이 등장인물이에요? 3명. 그럼 몇 부 작성해요? 3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아주 쉬운 그림이지만 차근차근 올라오신 분들은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요? 2부. 거래계약서 몇 부 작성해요? 3부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3월 5월부터 와갖고 요약집적으로 막 동그라미를 치니까 중개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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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3부, 3부, 2부, 3부, 2부, 3부. 선생님 이거 애온 몇 점까지 나와요? 2부, 3부 막 울랄랄랄라. 이러니까 막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전 과목을 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닦고 오면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초반부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계약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중개 계약을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게요. 자, 이해하신 분위기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중개 계약이라고 할 때 이제 여기 있는 매도인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C한테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알았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여러분은 C라는 매도인 맞자 개공이만 믿고 기다려요. 다른 사무실 또 가요. 그래. 그럼 다른 사무실에 또 가서 이제 옆 사무실에 D라는 개공이한테 갈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의뢰할 때 C 사무실에 들린 표정을 지어요. 마치 처음인 표정으로 또 물어봐요. 아니 그냥 살아온 경험만 얘기해. 나 깊이 있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자 어떻게 알고 온 표정을 지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슬슬 떠봐. 얼마나 해요? 뭐 이러면서. 그동안 찌르고 다녔던 거 얘기해봐. 자, 처음인 표정으로 또 물어보지. 그럼 여기 있는 C는 D는 알았다 그래요. 딴 데 가라 그래요. 알았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 그러면서 이 동네 시세가 이 정도 우리 집값이 올랐구나. 또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D만 믿어요. 또 가. 어? 자, 그래서 그 동네 옆에 있는 E라는 개공이한테 가서 또 물어봐. 집 좀 팔아주세요. 커피를 몇 잔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자, 그래서 가서 또 물어봐. 마치 처음인 표정을 지으면서. 이해 가죠? 나 물어볼게. 자, 이 정도면 고만 가도 돼. 또 가. 얘기 좀 해봐요. 난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안 해. 기초 때는. 자, 어떻게 또 가? 이제 믿어. 이제 고만 가. 그릴 데가 없잖아. 뭘 온 사방 쑤셔. 자, 예. 자,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는 순간 여러분이 우리 에듀일에 자 임선정이하고 수업 듣기 전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이런 형태를 여러분은 A예요. 아직은 개공이가 아니시니까. 그럼 매도인으로서 어때요? 가장 그동안 임선정 만나러 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이라는 말에다가 중개 의뢰와 계약을 조합하면 중개 계약인 거 맞죠? 그럼 일반과 중개 계약을 조합하면 무슨 중개 계약이 돼요? 일반 중개 계약.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제목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제목이야. 개념이 잡혀야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모 1번 제목이 중개 계약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 바로 밑에 보면 자, 초록색 1번 제목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뒤에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 작성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공이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요청하면 작성해주고 요청 안 하면 안 작성해주니까 서로 구속력이 없는 거야. 실은 많은 거지 뭐.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도 봐. 왜 옆 사무실 왜 가는 거야? 얘를 믿어? 안 믿잖아. 또 얘는 여러분이 딴 데 갈 거 알아 몰라? 알아. 그럼 안 되면 어떡하면 돼? 말면 되지. 복비 안 받으면 되잖아. 서로 간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야.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지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초록색 2번이 일반 중개 계약서의 기재 사항이 있죠. 요거 시험에 요새 최근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한번 잘 봐봐. 1번의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자, 2번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2번이 뭔지 얘기 좀 해줘 봐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이거 봐봐. 자, 딱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여기 A가 C에게, 즉 매도인이 C에게 팔아달라는 10억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도인들은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집을 헐값에 넣기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더 받고 싶은 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더 받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는 A는 C에게 개공인님, 저 요 집 한 10억 정도에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하고 내놓는 거는 금액이 딱 픽스된 게 아니라 거래 무슨 금액이 돼요? 예정 금액이 되지. 그러자 여기 있는 매수인은 아유 그거 호가가 10억이 누가 10억에 사요. 저 9억 정도면 생각하고 왔는데요. 갭 차이가 나잖아. 그럼 이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리 역할을 잘 하셔갖고 드디어 자 예를 들어서 9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9억 5천에 계약이 딱 되었다고 한다라면 9억 5천은 물어볼게요. 이거는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가격. 그쵸? 이거는 이제 거래 뭐예요? 예정. 이거 이제 9,500은 봐봐요. 계약서에 써요, 안 써요? 쓰고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찍고 나서 며칠 있다 또 빼달라 그래요. 끝난 거야. 그럼 예정 가격이야, 이제 거래 가격이야. 이제 픽스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까 중개계약서 몇 부 작성? 두 부. 아까 거래계약서 몇 부? 세 부. 그러니까 이게 두 부 작성, 세 부 작성하고 거래 예정 금액의 거래 가격이니까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기초를 들은 분들은 이런 거 말장난 친다고 해서 당하지 않아요. 이게 기초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도 다시 봐봐. 2번에 보면 거래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그래. 그런 거를 예정을 뺐다고 욕을 한다는 거는 자기는 기초가 전혀 없는 공부야. 앞글자 따갖고 이런 거 있지. 중거거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초반에. 알겠죠? 어느 정도 개념이 다 파악돼서 이제 막판에 선생님 암기만 바짝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때 5월 이후에는 중거거그도 돼. 근데 지금 거래 예정 가격과 거래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거거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공부야. 헛공부야 그 공부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 밖에 준수할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자 칠판.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매도인이라고 친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보다는 이 중개 실무 쪽은 여기 뭐 야간반 같은 모르겠지만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무를 7년 해봤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보다 제가 인생 선배일 수도 있어요. 많이 겪어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중개업을 해본 사람이 여기 있는 C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팔아달라고 왔을 수 있죠. 예, 팔아달라고 오면 중개업을 오래 한 사람은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요. 자 매도인님 그러면 집 팔아드릴게요. 자 내년 2월 말까지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저만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못 믿으신다면 그냥 다른 사무실로 가세요. 이렇게 제가 딜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C라는 개공이를 한번 믿고 기다려 볼래요? 못 믿어서 딴 데 가실래요? 아 얘기를 좀 해봐. 나 어려운 질문은 안 해. 자 어떻게 믿고 기다려 볼래? 딴 데 갈래요? 아니 믿고 기다린다 그래야지 이제 그 밑에 3번 전속 중개 계약을 할 거 아니야. 아이씨 환장하겠네 정말. 뭘 맨날 쑤셔. 거기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안 보여? 환장하겠네 정말. 자, 자 다시 여기 봐봐요. 편집하고 자 다시. 아니 환장하겠네. 딴 데가 녹화를 하든지 해야지. 내. 자, 아니 초록색 형광펜 칠해져 있잖아. 그 시험에 나온다니까. 뭘 자꾸 쑤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자 다시. 자 눈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부러 내가 보라고 왔는데. 자 다시 어떻게. 자 저만 믿고 기다려 볼래요? 그래도 쑤실래요? 그래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아니 작년보다 강남이 이상해. 자, 자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개공이님 선생님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둘 간에 약간의 이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발생하죠. 그럼 봐봐 여러분은 저 믿는다 그랬지. 딴 데 가면 돼 가면 안 돼 이제. 약속해야지. 약속 지켰잖아. 그럼 저도 여러분이 딴 데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정보망에도 올리고 더 훨씬 노력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바로 전속적인 권한을 주고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받았잖아. 난 여러분 집에 전속적인 권한이 있는 거야.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전속에다가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A하고 C 간에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냐를 시험에 내지 온 사방 쑤셔도 돼? 뭐 이런 게 뭐가 시험에 나올 게 있겠어.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전속 중개 계약에서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46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 쌍가로 1번 제목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라고 써 있나요? 네, 자 이제 그걸 제가 하나씩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공이가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전속중개계약서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안 봐도 일단 알 수 있죠. 두부 작성, 세부 작성. 두부 작성.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실무 사례들을 좀 쉽게 기초 때 여유 있을 때 많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 편하게 판단하십시오. 이런 거 막 애우려고 용 쓰지 마요. 다 애워져요. 자, 개념만 잡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 때 저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 이제 첫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할 때 S 출판사에 있을 때 이제 그저 한참 오래전 99년도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제 첫 그 강단에 섰을 때 제자분이 아직도 이렇게 스승의 날 되면 이제 학원으로 이렇게 꽃을 보내와요.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수험생분이 한 분 있는데, 자, 그분 얘기를 제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분이 만약에 C라는 개공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저에게 참 고마워해요. 자격증 따게 해주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맙다 이런 얘기도 아직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하길래 그래도 아직까지 20년대 중개업자를 꾹 해오느냐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프랜차이즈 혹시 알아요? 예,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점에 이제 여기 본사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맹점에 점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많잖아요. 뭐 이디야도 있고 뭐 메가커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메가커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꼭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는 거는. 근데 이 메가커피에서 여러분이 커피숍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본사에다 연락을 해. 그럼 본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비용으로 대충 예산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역삼동 중에 어디요? 예, 강남역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곳이요. 대충 이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본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갖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화 올 수 있죠. 그럼 직원들이 온 사방 전국을 휘비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본사에서는 로컬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를 해가지고, 자, 저희하고 업무 협정을 맺읍시다. 그래갖고 여기 개공인님 저 이만저만한 내용으로 좀 구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 그럼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점하고 여기 있는 개공이와의 관계에서는 복비가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당 얼마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 건당 300씩 받는데요. 갖고 이렇게 간간히 하나 두 개씩은 한두 개씩은 꼭 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 600은 깔고 가니까 뭐 자기는 사무실 유지하고 그러는데 별 부담이 없대요. 그러면서 본인도 중개업을 20년째 하니까 어때요? 그 남은 고객들도 있겠죠? 그럼 뭐 자기는 그 뭐 큰 걱정 없이 교수님 그래도 이거 자격증 따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자격증 따서 하면서 매번 교수님 생각나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스승의 날 꼭 보내드립니다. 항상 그 얘기 해요. 고맙죠 뭐 저도.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피투하는 일이 생긴 거야.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부평에 왔어. 인천에 우리 에듀 부평이 있죠. 그 부평에 이제 집 고향 저 사무실은 저쪽에 도봉구 그쪽에 쌍문동 그쪽인데, 아니 부평까지 인천까지 와가지고 막 구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 주인이 A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갖고 여기 이제 알아보고서 본사에다 연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와서 봐요, 안 봐요? 보겠죠. 그리고서 여기 커피숍 자리로 괜찮다. 부평역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가맹점주 이렇게 비를 어떻게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여기 제 제자분이 프랜차이즈마다 전화를 했더니 아유 뭐 거기 뭐 위치가 뭐 별로고 뭐 하여튼 뭐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러고 뭐 시큰둥 하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여길 지나갈 때 보니까 여기 메가커피가 들어와 있는 거야. 감 잡죠 지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기 있는 본사 직원이 막바로 건물 주인을 찾아간 거지. 얘 빼고서.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겪게 돼. 그럼 얼마나 이제 피토하겠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건물주인하고 찾아가서 아 여기 위치 괜찮은데 아이 뭐 굳이 뭐 개공이 가운데서 우리 복비 주고 할 이유 없지 않냐고. 그래서 계약하자고. 그럼 여기 이제 개공이는 여기다 연락해서 이 나쁜 사람들아 하고 욕을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본사팀에서는 아니 뭐가 나쁘다는 겁니까? 법대로 하세요. 우리 법무팀 있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자, 하면서 뭐 이거 복비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변호사 선임하고 뭐 하고 몇 년간 법정 공부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피토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결국은 법정에 가더라도 여기 있는 개공이하고 프랜차이즈하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본 거는 나를 통해 계약하라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막 하고 입증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돈 300 받으려고 변호사를 사게 되면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거지. 아, 뭐 바빠서 못 가고 뭐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거에 매달려 갖고 일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만약에 이 프랜차이점하고 개공이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다면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증거 자료가 전속중개 계약서야. 그러고 나서 몇 년 보존해. 채권 시효가 3년이니까. 그래야 나중에 꽥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비단 여러분들 이거 꼭 본사 법인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개인도요. 아, 집 다 보고 가. 오늘 여기 중개업자분이 역삼동 일대 한 6개 보여줬어. 그러면 남편하고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서 남편하고 둘이 낮에 본 집주인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가. 이해 가죠? 그리고 계약을 해. 그렇게 되면 그 집 보여주고 하루 종일 고생한 개공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매도인으로서 여기저기 다 찾아가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앞으로 매도인이 될 거예요? 개공이가 될 거예요? 개공이가 될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 그럼 여기 있는 이 C라는 개공이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면 여러분을 모시고서 이 동네 집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지. 그럼 하루 종일 기름값 써가면서 핸드폰비 써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커피 대접하면서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지급해요. 그건 공짜야. 아니 얘기 좀 해봐요. 그건 공짜야 아니야? 공짜야.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건 공짜야. 돈 받아야 돼. 공짜야. 그래. 그럼 다음날 손님 오면 또 돈 받아. 그건 공짜야. 그건 공짜야. 그럼 다음날 손님 오면 돈 받아. 그건 공짜야. 근데 손님이 딴 데 가서 계약을 해. 여기 가서 또 쑤시고 다녀. 그럼 야속해? 안 야속해? 근데 여러분은 쑤셨어? 안 쑤셨어?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쑤셔도 되고 니들은 돈 내야 돼.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막 쑤시고 다니고 옆 사무실 가서 쑤시고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도 속상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자격증 따서 이제 내년부터는 쑤심을 당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쑤신 것만큼 그들도 쑤실 거야. 못 버텼다? 6개월 만에 문 닫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쑤셨어. 그리고 나서 여기 통해서 가서 봐놓고 여기 통해서 안 본 척을 하면 여기 매도인이 어제 오신 또 왔네요. 그동안 여기 개구가 저 아줌마 쑤시는구나. 그리고 다음날 여기 가서 여기 또 보여주려면 이제 고만 봐도 되고요.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이 집에 3억인데 10억인데 좀 깎아주시면 너하고 계약할게 하면서 얘한테 또 딜을 하지 않나. 또 안 깎여진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 복비 여기 100만 원 나오는데 네가 복비 90 받으면 내가 너하고 계약할게. 그리고 막 딜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서 계약하는 순간 C는 또 E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너 씨 같이 얼굴 보는 사이에 옆 사무실에 손님 빼먹을래? 그럼 여기는 이제 E가 E한테 야 C 네. 야 첫 번째 집 보여준 손님이 네 손님이라는 거 법에 정해져 있니? E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복비 깎아주면서 쓰는 건 잘했니? 이러면서 둘 간에 맨날 싸우는 거야. 옆 부동산 사이에. 이해 가죠? 근데 얘가 자격증을 빌려서 하고 있어. 그럼 얘는 냅둬. 얘 이제 뒤진 거야. 뒤진 거지. 뭐 샬레 니들을 냅둘 것 같아. 막 쌍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온 부동산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누가 그랬어? 얘가.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개업자가 돼서 한번 그대로 한번 당해봐. 당하면 야 진짜 소비자들 야속하다. 근데 사람은 항상 그렇다. 자기가 쑤신 건 괜찮고 왜 자기가 쑤심을 당할 때는 안 된다 그래? 쑤신 것만큼 당해야지 자격증 따서. 근데 이런 고민들도 붙고 해. 나는 시험 붙을까 걱정이야 지금. 쑤시는 게 걱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집 보여주는 거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변호사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 상담해봐. 돈 내고 와요. 공짜야. 돈 내야 되는 거야. 서비스로 공짜로 해주는 거지 돈 받아도 돼. 근데 우리는 기름값을 써가면서 하루 종일 시달려도 공짜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집을 하나 봤으면 건당 2만 원씩 받든지 1만 원씩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남의 시간과 돈을 다 뺏어 놓고서 공짜예요. 그리고 다음날 커피 먹고 딴 데가 또 쓰시고 또 시간 뺏고. 그건 아니지. 이게 조금 더 선진화된 중개업이 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이거 전속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돼서 서로 간에 좀 약정하고 서로 간에 좀 믿고 또 책임 서비스 제공하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바로 전속 중개 계약 선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딴 데 못 가게 했으면 정보를 더 널리 공개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2번에 보면 자, 개공이가 전속을 체결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 7일. 그런 숫자들은 이제 나중에 저하고 외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 정보를 공개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정보망은 잠시 후에 강의해 줄게요. 자, 결국은 이제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박스에 공개할 내용이라고 해서 A번부터 G번까지 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 가서 쓰느냐 못 쓰느냐가 합격 불합격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세 가지 먼저 찍어 드릴게요. B, C, D 찍으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B, C, D. 자, B, C, D 이렇게 앞에 묶음 표시하시고 자, 제안하겠습니다. B에 보면 벽면 도배라고 돼 있나요? 벽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토탈 몇 개야? 7개밖에 더 돼? 근데 내가 오늘 3개를 암기시켜 줄게요. 4개 남았잖아. 우리에게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11개월에 4개 못 외운다면 그것도 대단하신 머리야.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진짜 내가 부탁하는데 공부하지 마. 진짜 부탁할게. 자, 그리고 C번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기, 승강거, 오페스 써있죠. 거기에 수도할 때 숫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도 있죠. 도로 할 때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자, 요 이니셜만 따게 되면 벽수도죠. 벽에 수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D번에 도자 있죠. 그리고 도가 뭐야? 도로 끝 하기에는 너무 뒤에가 길잖아. 그럼 너무 빈약하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로 찾았죠? 읽게요.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 등의 근접성, 지형 등의 자 입지 조건 밑줄 띄시고 바로 다음 줄에 1조 밑줄 그 줄 맨 끝에 환경 조건 밑줄. 그래서 도로 이렇게만 외우기에는 좀 빈약하니까 도로 같은 입지 조건. 1조 같은 환경 조건. 요렇게만 외워놔도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벽이 뭐예요? 벽면 도배. 평면에는 도배를 하잖아. 다시 한번. 벽이 뭐라고요? 벽면 도배. 수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까지만 외우세요. 수도, 전기, 가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24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 줄 맨 끝에 보면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거를 분설해서 박스에 넣고 오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가 공개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냥 수도, 전기, 가스까지만 외워놓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이 벽수도가. 그러면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폐수도 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소유권, 전세권 같은 권리관계. 물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F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맞는데 자, 이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주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알파벳 G번이에요. G. 별표 하나 딱 하십시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알파벳 G번을 보니까 자, 대상물의 무슨 금액? 자, 좀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 이 중개계약을 배울 때는 여기 봐. 딱 써놓고 시작하잖아. 거래금액이요, 거래 예정금액. 중개계약을 배울 때는 절대로 거래금액이라는 게 없어요. 예정금액이야. 알겠죠? 좀 이따가 배울 때는 거래가격, 가격과 금액은 구별 안 해도 돼. 여긴 예정이 안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인 거야. 요거 2교시 때 제가 강의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보면 거래 예정 금액 및 무슨 지가? 공시지가. 자, 근데 그 뒤에 단서 보이죠? 다만 무슨 차의 경우에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써 있는데 그 단서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공시지가라고 할 때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은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집을 임대 놓는 입장이에요? 집을 팔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럼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A, B, C가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예요, 임대차예요? 그치? 근데 여기는 A가 C한테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했으면 빨간색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전속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전속을 체결한 C는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A와 C가 냅니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개공인은 전속을 체결했을 때 공시지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왜? 거기 봐봐. 이거 봐. 이래서 틀린단 말이야. 어떨 때는 안 할 수 있는데. 에? 지금 이게 뭔데 지금? 그거 봐. 틀리는 거 봤지? 그렇게 딱당하고 나온다니까. 네가 공시지가는 안 한다며. 내가 언제 안 한다 그랬어? 임대차만 안 한다 그랬지.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안 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거는 매매라는 거 여러분 느꼈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먼 차일 때에는,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임대차일 때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매매계약일 때는 공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 그럴 때 끄집어내는 게 자기 능력이야.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쓴다라는 작업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무슨 의무? 그래요. 그래서 개공인은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저 좀 보세요. 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매수인이 여기 보세요. 자, 개공인 사무실에 연락 왔을 수 있죠? 연락 와가지고 개공인님, 네,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이거 뭐 보셨는데요? 아니, 땡땡땡땡땡 아파트 그거 15개 판다고 올렸었잖아요. 아, 예, 올렸습니다. 아, 그거 근데 어떻게 한 9억까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여기 있는 개공인은 매도인에게 연락드려서 매도인님, 아이 9억까지 자꾸 보고 싶다고 전화들이 몇 통 오는데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안 된다고 커트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개공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전화 끊으라고. 그 10억이라고 썼는데 자꾸 9억이래 전화냐, 끊으라고. 라고 지가 그냥 커트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언제마다 한 번이요. 뭘 매일이야. 거기 써 있잖아. 2주일에 1회 이상. 아니 왜 머리를 들면 생각이 안 나. 자, 따라서 언제마다 한 번씩. 최소한 이거 봐. 2주일에 1회 이상은 물어보라고. 그럼 물론 2주일에 이상이면 2주일에 14번도 되니까 매일 전화해도 돼. 이해 가요? 예. 이게 작년하고 강남이 다르네. 자, 예,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부평하고 비슷하지? 자,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 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제가 톡톡 찍은 것들이 모의고사 보면 다 이게 뜨끔뜨끔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보 공개도 하고, 자, 2주일에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 주는 통지 의무도 지킨 거 맞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 자, 개공인은 이렇게 1번, 2번, 3번의 내용을 열심히 이행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개공인은. 그러면 반대 입장에 있는 매도인은 어떻게? 개공인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몰래 딴 데 가서 쑤셔야 돼요? 기다려야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다릴 것 같아 쑤시는 사람도 있겠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해보면 다 뒤통수 치는 놈들이 한둘이에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쌍가로 2번에 중개 의뢰인의 의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기초서 4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찾았나요? 네,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이에게, 자 여러분들 위약금이라는 말을 밑줄을 딱 쳐보세요. 이 위약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위자가 한자로 어길 위예요. 약은 약속이고요. 금은 돈이잖아요. 그럼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벌칙금을 주란 얘기지. 그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복비가 100만 원 나오면 얼마를 주란 얘기야? 100만 원을 주란 얘기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보수로 주는 거예요? 위약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땐 정확하게 얘기하지.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액수가. 위약금으로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길래 위약금이냐? 거기 봐봐요. 기억번. 전속 유효 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외의 개공이라고 써 있죠. 외자 동그라미. 외자 동그라미. 외의 개공이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를 했다. 자, 이 그림 봐봐. 이 그림 짧아도요. 다 그려놓은 거야. 강의 제일 싫어하는 게 전 지저분한 강의야. 개념 듣고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혼자 떠드는 강의. 자, 보세요. 짧게 했지만 봐요. 얘가 얘한테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전속이면. 믿어야지. 그럼 딴 데 가, 안 가? 근데 딴 데 가서 얘를 통해서 이 집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언젠가 얘가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지. 등기부 띄워보면 이 집이 명의가 일로 넘어가서 금방 알지. 그 순간에 이제 전화해서 약속 어기셨으니까 위약금 갖고 오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갖고 오세요 이럴 수 있다고. 야, 내가 너하고 언제 전속을 했어?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그따고 소리해? 라고 할 때를 대비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서 3년간 보존한다는 게 그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도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제 제자분 얘기 그 얘기예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을 체결한 개공의 속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일을 뭐하고 계약한 거예요? 배제. 배제 보여요? 지들끼리 만나서 계약한 거지. 개공이 싹 빼고. 왜? 복비 안 주려고. 알겠죠?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중개업자가. 그랬을 때에는 위약금 갖고 와. 복비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갖고 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는요. 오히려 동그라미 1번보다는 2번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50%라는 단서 때문에 훨씬 더 잘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자,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범위 안에서예요.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농담 하는데요. 요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할 때 스자 동그라미, 발견한 할 때 발자 동그라미, 상대방 할 때 상자 동그라미. 완전 스발상이죠. 예, 자, 예,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합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칠판 보세요. 자, 이해시킬 자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도인이십니다. 칠판 보시면.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에듀윌 학원에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 갑하고 자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자, 학원 한 달, 두 달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점심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기 있는 A가 갑한테 그랬어요. 아, 나 요새 진짜 짜증나 죽겠어. 왜? 야, 집을 팔아야 돼. 그렇게 집이 안 팔리니? 호가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자 여기 있는 갑이 A인 여러분에게 친구야, 그러면 내가 내년 전세가 2월 달에 만기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집을 하나 보고 싶었는데 이따 남편하고 니네 집 보러 가도 돼? 아이, 물론이지. 와, 충분히 와. 밥 먹겠지. 저녁에 와. 같이 밥 먹자. 해갖고 어떻게 그냥 얼굴을 봤는데 이만저만 해서 이 둘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쓰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매이 체결됐어.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갑이라는 동료, 친구를 만났다면 개공이가 발견해 준 거예요. 이거는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하나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도인이라면 학원에 와서 친구하고 이 집 얘기 해도 돼요? 전속을 체결했으면 집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뭘 하면 안 돼? 해도 되지. 친구야, 너 뭐 걱정 있어? 미안한데 묻지 마. 나 전속중개 계약 기간 중이야. 아니 말을 해봐. 아니야. 전속중개 계약 기간 중에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묻지도 마. 웃기지 않아? 말은 해도 돼. 말도 하면 안 돼. 친구하고 말은 해도 돼.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서 만난 친구하고 계약을 한 거는 어떻게 말하면 얘 뒤통수 친 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뒤통수 친 거냐면 C가 누구를 발견해 줬어요. B. 이해 가죠? 그럴 때 얘를 싹 빼버리고 지네 둘이 번호 따갖고 계약하는 거는 뒤통수 치는 거지.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배제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봐봐요. 그러면 개공이가 칠판 여기 보시면 전속을 체결했을 때 정보도 공개해주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비용 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용 쓴 건 줘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학원 친구하고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전화해서 그냥 네 돈 썼다고 생각해. 어차피 너는 다 공짜니까. 그러면 얘는 맨날 집 보여줘서 공짜고 광고비 쓴 것도 공짜고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 나온다면 100만 원의 반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안에서 사용한 돈이 있으면 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다 이렇게 씁니다. 거기는 절대로 위약금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위약이라면 여기는 A는 친구에게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니까 집을 판단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해도 되잖아. 그래서 아까 위에는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돈이요? 위약금.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소요된 비용.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캐치하십시오. 50%만 외우고 왜 50%예요? 몰라요. 하여튼 뭐 복비 반이래요. 이렇게 공부하지 맙시다. 자,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이게 되게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103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서 103페이지 잠깐 갔다 올까요? 자, 저 뒤에 있습니다. 실무 부분에.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갔다 올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자, 103페이지 보면 제목이 무슨 중개계약서요? 일반 중개계약서. 그래요. 이게 바로 아까 요청이 있으면 써주는 거고 없으면 만다라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제가 보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에 계약이 있죠. 그럼 거기다 해당되는 거 체킹하면 돼요. 나중에 실무 나가서.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중개재산물에 대한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의뢰하고 개공이 을은 이에 승낙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계약이 된다 그 뜻이에요. 손뼉이 마주쳤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1번 을의 의무상 을이 개공이라고요. 그럼 개공인은 이 중개자산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도록 성실히 노력해라. 그래. 근데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 불성실히 노력할까요? 이렇게 내겠어요? 안 나와 이런 거. 자, 두 번째. 갑은 의뢰인이잖아요. 그럼 방가로 1번 보십시오. 갑.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재산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자, 여기 잘 보셔요. 중요한 말이 있죠. 거기에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칠판 보시면 여기 다 써놨잖아. 자, C하고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계약이다? 일반. 그래서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를 보고 있죠.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이고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중개보수 손해배상 그 밖에 약정사항들 쭉 써 있고요.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계약자 있나 봐봐요. 맨 밑에. 계약자가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갑하고 을 사이죠. 자, 얘기 좀 해주세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요? 그러니까 두부 작성인 거야. 여기는 매수인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은 매매계약서를 자꾸 떠올리면서 수업을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첫 바퀴 때 기초 들으러 왔잖아. 첫 바퀴 들었으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야지. 그럼요. 난 이런 게 기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위에서 셋째 줄에 로마 숫자 1. 자, 권리 이전용이라고 써 있나요? 그럼 매도 임대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땐 뭐냐면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찾아오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위에 동네 큰 박스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쭉 내려와 보세요. 로마 숫자 2가 있지. 2가 권리 무슨 용? 취득용. 가로 안에 매수라고 돼 있지. 그럼 어떤 또 의뢰인은 저기요 중개업자님 이 동네 20평형대 아파트 작은 거 얼마나 해요? 저 온 김에 좀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아래 동네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에 동네와 아래 동네는 한꺼번에 기재되는 일은 많지 않겠지. 있을 수도 있어. 저기 한양 아파트 팔고요. 길 건너에 있는 푸르지 아파트를 좀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팔아주세요. 위에 동네. 구해 주세요. 아래 동네. 이렇게 기재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자, 이제 시험 버전으로 제가 바꿔볼까요? 자, 시험 버전으로 바꾸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득점 가고 싶고 7월 8월 돼서 막 중개사법 막 점수 잘 나오고 싶고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보세요. 권리 이전용에 보니까 구분, 소유자 및 등기명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찾았나요? 권리관계,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 자,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금액? 그래요, 중개 의뢰 금액. 자, 밑줄 딱 쳐놓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권리 취득용일 때는 항목, 희망 물건의 종류. 자, 희망 물건의 종류 밑에 보니까 무슨 가격이에요? 취득 희망 가격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고 얘기하신다면 매도인일 때는 무슨 가격? 중개 의뢰 금액. 매수인이 찾아왔을 때는 취득 희망 가격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냐면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매도인이 개공이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을 때 자, 10억은 중개 의뢰 금액이죠? 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왜? 매도일 때는 중개 의뢰 금액이잖아. 근데 거꾸로 자 봐요. 매수인이 여기 찾아와서 개공인님 이 동네 한 10억 정도 되는 집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10억은 중개 의뢰 금액이죠? 라고 나오면 에이 그거는 취득희망 가격이잖아. 장난칠래 진짜? 하면서 막 서식이 애워져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막 미칠 것 같아 답이 보여서. 막 그러면 막 85, 92.5, 막 95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없어 여기. 자, 얘 내면 씨알만 나 죽는다고 막 미친다 그러는 거야. 안 헤어지고 너도 내 나이 돼 보라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도 그러면. 근데 시험은 어차피 여기서 내는 거야. 그래갖고 걸러내는 거야 시험이. 그 이제 전초전이 이 기초 수업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속중개계약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바로 있잖아요. 105페이지에. 그게 전속중개계약서랍니다.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자 똑같아 일반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체킹하는 거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1번의 의뢰 의무사항 보여요? 의리 개공이란 말이야. 개공이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 내가 지금 여기다 정리 다 했잖아요. 이런 게 그대로 적혀 있어. 그리고 2번에 보면 갑의 권리 의무사항 아까 위약금 지불하는 경우가 있고 50% 이만저만저만저만 소요된 비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게 밑에 보면 2번의 갑의 권리 의무사항에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일반 중개 계약하고 다르지. 그러나 밑에 보면 3번의 유효기간부터는 똑같아. 밑에 서명단위까지 똑같아. 한 글자 안 달라.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넘겨봐요. 자 넘겨서 106페이지. 완전히 똑같아. 중개 의뢰 금액 있는 것도 똑같고 취득 희망 가격 있는 것도 똑같고 글자 한 글자 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하고 전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차이는 이 개공의 의무와 의뢰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1월, 3월 가면서 조금씩 외워가자고.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바짝 이제 피치 올리자고요. 지금 이제 1차 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오셔서 자, 이제 하나 더 하고 1교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앞으로 오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됐나요? 네.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이 정보망이라는 정보가 여러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깔아 드릴게요. 어저께 그 인터넷에 그 인강분이 질문하셨어요. 이 정보망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있나요? 전 진짜 어떤 게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거기 홈피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 과거에 탱크다 또는 K렌이라 그래가지고 이 정보망 내용이 있어요. 이 정보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자 만약에 이 C라는 개공이가 자 들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해줄게요. 자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고객이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 동네 아파트 갖고 있대. 이거 한 15억 정도 가는 거 자기가 알고 있대.
그래서 요거를 좀 팔고 자기가 요번에 회사가 저 대전 쪽으로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요거 팔고 대전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줄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자기가 너무 바빠서 이거를 팔고 대전 아파트를 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개공이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구하는 건 이걸 팔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구한다고요? 대전. 그럼 이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여러분이 C라면 대전의 물건까지 싹 다 갖고 있을까요? 대전 건 없어요. 아니 이 동네도 아니고 강남 서초도 아니고 대전 물건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다 관리하고 있겠어. 그 많은 바운더리 넓은 바운더리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아유 가시라고. 이 양반이 어디 가서 대전 걸 찾고 앉아있냐고. 딴 데 가라고. 라고 할 거예요. 찾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차 끌고 대전 내려갈 거예요. 어떡할 거야. 못 내려가지 어느 세월에 갔다 와. 그럴 때 이제 여기는 정보망이라는 데를 돈 내고 보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갖고 이제 대전 찍고 서구 찍고 둔산동 찍고 이해 가죠? 무슨 아파트 찍고 가격 찍고 평수 찍고 하면 매물들 쫙 떠야 안 떠요? 뜨겠지. 예를 들어 그럼 이 매물을 올려놓은 사람이 D라는 개공이에요. 그리고 이 매물을 팔아달라고 한 사람이 B라고 하는 고객일 수 있겠죠. 의뢰인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C가 D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기 개공이님, 저는 강남에서 영업하고 있는 C라는 중개업자인데요. 저희 고객께서 그쪽에 좀 아파트를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물건이 있는 거며 일정한 요건들 물어보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C가 D에게 제가 손님 모시고 가면 집을 좀 볼 수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말은 그 공동중개 하겠냐 그런 뜻이야. 그럼 여러분이 대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분이라면 어떻게 손님 모시고 오면 집 보여준다 그래요. 대전은 내려오지도 말라고. 왜 자꾸 서울 사람이 대전을 내려오냐고 라고 커트해요. 보여주지 뭐 집 보여주는 게 그게 하는 일인데 뭐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개업소를 차린 건데 아이 그럼요 언제든지 모시고 오세요. 오시기 전에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집주인하고 얘기 딱 해서 세팅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공동중개가 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두 분이서 대전에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하고 만났어. 그래갖고 이만저만저만 해서 이분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공동중개에 도움을 주는 망 체계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망은 전국구 사이트지 지역의 뭐 역삼동, 논현동 전문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니야. 전국적인 사이트가 정보망이고요. 대표적인 협회에 가면 뭐 탱크, K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로 초록색 1번. 초록색 1번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실 거예요? 개공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시는 게 여러분 소원이시라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체계 야간반에 저 이런 질문 가끔 받아요. 본인이 이쪽 관련된 어떤 인터넷 관련된 뭐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런 걸 한번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것 좀 물어볼게요 하고 쉬는 시간에 저 질문 가끔 받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IT 근무하거나 뭐 또는 뭐 인터넷 관련된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 그러면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4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초록색 2번 찾았어요? 쌍가로 1번 지정요건 보이죠? 자, 요번 31회 10월 31일 시험에 지정요건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왜 자꾸 형광펜을 찍는 거야? 자, 그러면 나온 거 가르쳐 줄게요. 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인 거예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그러니까 2개 이상 시도가 있어야 되니까 역삼동, 논현동 전문 이런 거는 정보망이 아닌 거지. 그건 지역망인 거지. 2개 이상의 시도면 최소한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역삼동, 논현동 전문 매물 나와 있는 사이트다. 그거는 거래정보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지역망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최소한 몇 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니까 전국구 사이트인 거야 이게. 시도에서 각각 몇 명이요? 30명. 그래서 그 요번 31회 시험에 올해 31회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500이라고 하는 숫자와 2개라고 하는 2라고 하는 숫자와 30이나 30이라는 숫자를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나서 넣어봐 이러고 시험에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매번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선배들 이거 거의 다 맞았어. 어떻게 맞췄냐면 제가 외우는 걸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선배들한테 어떻게 전달했냐면 봐봐. 5잖아. 앞에 숫자가. 500 할 때 5잖아요. 2잖아요. 3이잖아. 5는 2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다 먹여줬어. 여기 재수생들은 다 알아. 해줬음을. 딴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지 뭐. 자, 제 걸 망치지는 않아. 예. 공법이 꽈락이라 그렇지. 자, 예, 그래서 5는 2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먹여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있죠? 예, 그래서 그 1명을 리을 번호로 해놓고 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게 요번 30회, 31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올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는 정해져 있지. 오른쪽 페이지 가실까요? 자, 49페이지 보면 자, 쌍가로 2번 지정 절차 보이죠? 자, 거기에서 봐요.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봐봐요. 정보망의 가입 비용은 개공기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가 가입 비용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럼 신청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가입비용 신청서 플러스 30명이 중개업자라는 걸 뭐로 입력해? 등록증 4번 갖고 오라는 얘기지. 또 아까 왼쪽에서 정보처리기사 1명 확보하라 그랬죠? 그럼 네가 정보처리기사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격증 4번 갖고 와. 네가 공인중개사 1명이죠? 어떻게 알아? 자격증 갖고 와. 이거야. 입증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컴퓨터 설비 확보해라.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갖고 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올해는 시큰둥 할 거야. 자,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보이잖아.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자, 잘 체킹하세요. 동그라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며칠 이내. 자, 빨리 외워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서 교부하는 거 맞죠? 자, 제 앞에서 외우세요. 지정서 교부는 며칠? 자, 잘 기억하시고 내려갑니다. 초록색 3번. 자, 정보망의 운영규정 제정 승인입니다. 읽다가 제가 밑줄 두 군데 치겠습니다. 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자 3개월 밑줄 띄시고 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방법 자 이제 밑줄 칩니다.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밑줄. 자, 다시 한번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 밑줄.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3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길래 선배들이 시험을 망치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칠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을 여기다 적게 되면 지정서를 교부하는 거는 며칠 이내예요. 자,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저 글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꾸 여러분이 호응하고 대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워지는 거야.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나아요. 자, 운영 규정을 작성해서 국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읽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도 강사인 저도요. 사실 마스크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오전 수업 끝나면 매일 타이레놀 먹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강의하다가 까먹어 어떨 때는. 예, 그럴 때도 많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올해 31회 시험 딱 시험 봤을 때 어때요? 코로나라고 합격자 막 10만 명씩 붙이고 그러지 않지. 그래도 부동산은 강력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잖아.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내지 않아. 자, 대신에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쉬웠어. 봐봐요. 지정서 교부는 3월 이내 해주죠? 나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이거. 그리고 쉽게 내면 이런 거야. 지금 보시는 대로 봐봐요. 운영규정 승인 보이죠? 운영규정의 승인은 30일 이내 받으면 되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지금 이 챕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숫자를 물어봐도 이거 대답 나오지도 않아. 근데 대답이 나와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 보고 얘기하십시오. 자, 공인중개사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제가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합니다.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자, 이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되고자 하는 자는 자에게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 다시 한번 뭘 받은 자요?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던 게 가장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야.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십시오. 운영규정 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이 말은 시간 순서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어느 게 먼저예요?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서 운영규정 승인이에요. 운영규정 승인을 받고 지정서를 받아요.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기하니까 보이지만 막상 뚜껑 열어갖고 모의고사 보고 박스에서 고르면 몇 개 하면 와장창창 나가니까 10% 20%가 걸러지는 거야. 그래서 운영규정 승인받은 자에게 지정서를 줍니다. 그러면 한 달 있다 문제 풀면 어떤 느낌이 들어? 그렇지. 승인받았으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 야야야, 운영규정 승인이 이놈아 3월인데 숫자가 뒤에 나오는데 이걸 씨 앞에다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 있을까 말까지. 그러면 10명 중에서 거의 9명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 배운 것도 안 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 30과 3월이 되게 같잖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 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첫 학기 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 지정서 교부는, 자 다시 지정서 교부는, 운영규정의 승인은. 그래서 이 30이라는 숫자와 3월이라는 숫자만 요번 기초 강의 때 깔끔하게 외워놓으면 1년이 해피해져요. 꼭 외워두십시오. 알겠죠? 자, 나머지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그 넘기면 6장이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